나스닥이 버텨준다면 비트코인은 1억 원을 탈환하러 진격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사무라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65,000달러 선에 위치해 있고요. 최근 블록미디어 기사를 보시면 블랙록 ETF 누적 순유입이 약 186억 달러로 GBTC의 누적 순유출액을 100만 달러 차이로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간 GBTC의 매도세로 비트코인이 참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 이게 완전한 반전 신호일까요? 현재 미국 11개의 비트코인 ETF가 8일 연속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강세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 증시가 급락하여 비트코인이 잠깐 64,000달러 아래로 내려갔었죠. 특히 반도체 섹터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나스닥 대장주인 엔비디아도 최근 고점 대비 16%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대장주의 약세는 기술주 전반의 약세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기술주 전반의 약세는 위험 자산의 자금 이탈로 비트코인에도 좋은 상황은 아닐 겁니다. 저는 앞선 영상에서 나스닥 이 QQQ가 과열 구간이고 QQQ의 조정이 시작되면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4월 말부터 20% 넘게 계속 신고점을 만들며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분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RSI는 여전히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폭락은 아니더라도 이 조정은 언제고 찾아올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장세에서 저희가 참고해볼 만한 차트가 있습니다. 바로 빅스 지수입니다. 이 빅스 지수는 S&P 500 지수의 내재 변동성을 수치한 지수이고 공포 지수라고도 많이들 부릅니다. 이 지수가 횡보하거나 내려갈 때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큰 하락분이 지금까지 연출됐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추세 하단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최근 이 빅스 지수도 상승했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세 상단을 터치했었던 이런 과거처럼 지금도 8월에서 10월 사이 이렇게 해당 상단 추세를 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증시의 조정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의 나스닥 QQQ 4시간봉 차트를 보시면 조정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정분이 어느 정도 나와줄지가 관건일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나스닥의 조정을 겪더라도 추세를 완전히 이렇게 꺾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 피날레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완전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이야기 드리지는 않겠지만 다만 지난 3, 4월처럼 횡보 내지 이런 가격 조정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작년 10월부터 이어져온 큰 상승분은 3, 4월 조정이 발생했음에도 이렇게 전체 상승분의 236과 382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강세일 땐 이 0.5, 0.618 구간을 잘 터치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서 보면 4월 말 조정을 마치고 현재 20% 넘게 상승했는데 조정분이 연출된다고 했을 때 382 구간과 0.5 구간 정도를 아마 최대 조정폭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지금의 강세 추세가 최근을 기점으로 바로 꺾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락분이 연출되고 다시 상승하는 과정에서 만약 이런 쌍봉의 형태, 이런 쌍봉의 형태가 출현하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이러한 하락분이 전체 상승분에 대한 0.5 이 되돌림을 넘어서 하락분이 나와주게 된다면 보다 큰 낙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비트코인의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저희는 거래량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과거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 끝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때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면서 거래량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시작되면서 거래량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이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기존 하락분에서 발생한 거래량보다 계속해서 거래량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하락분이 나오게 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하락할 때 거래량을 동반하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점점 거래량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하락하기 시작할 때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하락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많은 차트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됩니다. 현재 QQQ 차트를 보더라도 거래량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 조정분이 발생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점점 커지게 된다면 지속적인 하락분이 나오면서 더 큰 거래량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좀 더 조정분이 나올 것까지 염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비트코인의 2주 정도의 반등분이 꽤나 유의미한 반등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진 눌림목 매수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준을 일전 영상에서 66,600달러 부근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강세 추세이기 때문에 382와 0.55 구간을 주지 않고 고점을 높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지난 2주간 계속해서 상승했고 RSI도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의 하락이 나와줄 수 있는 지금 비트코인의 조정분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테더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해당 테더 도미넌스는 거래소 내 스테이블 코인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거래소의 테더의 비율이 낮아지면 코인 시장의 상승을 의미할 것이고 거래소 내 테더의 비율이 올라가면 이는 현금화, 즉 코인 시장의 하락을 의미할 겁니다. 지금은 테더 도미넌스의 차트를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채널을 작도해 보게 되면 현재 채널 하단의 지지를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테더 도미넌스의 반등 내지 이런 횡보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이는 비트코인의 횡보 내지 하락을 의미할 겁니다. 다만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채널 트랩의 관점으로 조금 바꿔서 분석하면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채널에 트랩을 주고 이탈하는 척하면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이 두 군데 보이실 건데요. 이런 채널의 트랩은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나와주고 이후에는 진짜 채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트랩이 2번 나와주었고 지금의 채널 이탈은 마지막 트랩 내지 진짜 이탈일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저는 이런 마지막 트랩 이후 진짜로 이탈하거나 지금이 진짜로 이탈하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 중이고 어떤 경우라도 길게 보면 테더 도미넌스가 이 지지 하단까지 내려오는 그러니까 7만 달러에 도전하는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이 지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저는 알트코인 불장이 올 가능성에 대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현재 고려해볼 만한 업비트 알트코인 하나를 말씀드리며 마치려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반등으로 니어 프로토콜은 저점 대비 50%가 넘는 상승분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즉 현재 AI 관련 테마로의 자금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지금 담아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코인은 바로 IQ 코인입니다. IQ 코인은 위키 백과와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빅데이터 관련 코인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AI 관련 테마가 유행하고 있고 이 AI 테마에 맞춰서 IQ 코인 역시 인공지능 챗 GPT처럼 IQ GPT 베타를 출시해서 여러 코인과 관련한 질의사항을 채팅 형태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IQ 코인은 3월달 고점을 갱신한 이후로 지금까지 약 76%의 큰 하락분을 보여줬습니다. 5천억이 넘던 시가총액도 지금은 1,700억 정도, 사실상 스몰캡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AI 테마와 맞물려서 50%에서 한 2배 정도의 반등분은 어렵지 않게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상장 폐지 이슈로 여러 코인들이 많이 폭락했었기 때문에 이 코인을 매수하기 앞서 역대 저가를 갱신했는지를 보면 현재 물량을 개미들에게 떠넘기고 있는지 설거지 장세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보시면 IQ 코인은 이 역대 저가를 현재 지켜주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설령 추가 하락하더라도 이런 역대 저가를 지켜준다면 매수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1분 기준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린 이 두 개의 캔들 범위에서 이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9.3원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이 아래 저가까지 13% 정도의 범위가 열려 있고 만약 이 8원 라인, 이 저가인 8원 라인을 이탈해서 일봉이 마감하게 된다면 저가를 추가적으로 이탈하거나 위협하는 이런 하락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8원 라인은 손절선으로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무사였던 미야모토 무사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엔 박자가 중요하다. 전투 시에 적의 박자를 살핀 후 적이 예상하지 못한 박자로 치고 전략으로서 보이지 않는 박자를 이용해 비로소 승리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이 이 무사시가 말한 박자일 겁니다. 한번 박자가 꼬이면 매매가 꼬이면서 무너지게 될 수 있기에 현재 나의 매매가 모두가 아는 뻔한 박자인지 돌아봐야 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